지금 한국 사회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못하느냐 이 경계에 있죠. 인문학이 중심 기능을 하는 시대로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못하느냐. Asians cannot think. 아시아 사람들은 생각할 줄 모른다. 그럼 우리는 왜 생각할 수 없는가? 생각할 수 없는가? 우리는 머릿속에 너무 강한 신념과 이념과 가치관과 지적 체계가 있다. 인문학은 더 이상 학이 아니라 활동해야 된다. 인문적 통찰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감각을 확보하는 거죠. 이 자발성 속에서 너의 삶을 향유해라. 이런 자발적 개인들이 모인 사회가 강하다. 이런 자발적 개인들이 모인 국가가 부강해진다. (50만 년) 전에 불을 사용했다는 거죠. 인간이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농업혁명이 일어나요. 생산력이 확 올라가죠. 자기 재산이 자기 피를 가진 자식한테 가야 된다는 은나라로 진입합니다. 갑골문이에요. 통치자가 행위하기 전에 점을 치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하느님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것이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천명이 달라진 것을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뭐냐?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개념. 어떤 역사적 조건 속에서 노자가 등장했는가? 주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효율적인 조세제도가 있어요. 정전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점점 국가 관리는 느슨해지고 사람들의 꾀는 늘어나고 초세무라는 세금으로 조세제도를 바꿔요. 춘추와 전국으로 나눠요. 농민들이 자유를 확보했어요. 자유를 확보했는데 이때 중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생겨요.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철기가 발명돼요.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되면서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져요. 지배만 받고 있던 소인들이 돈을 갖게 된다. 군자와 소인 간의 갈등, 이 계급 갈등이 이제 중국을 점점 갈등 속으로 몰아넣죠. 천자와 제후 사이의 균열이 깨졌다는 거죠. 공자와 노자는 똑같이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인간이 가야 될 길을 만들어야 돼요. 도의 출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독립선언이에요. 모든 인간한테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씨앗이 있다. 공자가 깨달은 말은 이 한 줄이에요. 그거를 바로 인이라고 했어요. 인. 이 공자의 사상 속에서 효라는 것은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 인간인 인간인 것을 확인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이에요. 효는 단순히 가정 안의 윤리가 아니라 나중에 뭐냐? 국가의 깃털까지 돼요. 이해라는 것은 바로 이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상적인 단계예요. 그런데 노자는 바로 이 지점을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아무리 그것이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 기준으로 기능하는 한 이건 폭력이다. 세상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노자는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도덕경 안에는 무엇이 써 있냐면 천하를 장악하는 방식이 써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도덕경 제1장이에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설명될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름이, 명칭이 개념화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다. 이 세계에는 자기의 구체적인 모습은 없지만 이 세계를 가능하게 해주고 기능하게 해주는 영역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무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름 붙여서 유라고 한다. 노자는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은 다 대립되는 두 계열, 유와 무의 긴장으로 되어 있다. 노자 도덕경 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뿌리예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두 번의 축복이 있었어요. 한나라 말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사건이에요. 정치적 혼란이 계속 일어난다. 나라가 분열되죠. 불교가 중국 사상계에 본격적으로 끼어듭니다. 1840년에 일어난 아편 전쟁을 계기로 해서 서양에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서양을 빨리 배우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서양에 있는 사상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사유의 구조물이에요. 노자는 철학적 인사이트를 어디에서 구했어요? 자연에서 구했죠. 경험에 의해서 확인이 돼요. 서양 지성사에서 현대를 열었다 하면은 사유의 세계가 아니라 경험의 세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현대 철학자 노자예요. 이 은밀한 음모가 느껴지시죠? 동양에서 동양학의 붐이 일어난 거는 사실 동양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 서양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발전이 서양 사람들 눈에는 상당히 생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윤리가 없는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저렇게 빨리 나타나는가. 공자한테서 그렇고 노자한테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철학을 구축하는 사유의 어떤 원천, 철학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오는 거죠. 사유가 진실이 아니라 경험이 진실이에요. 노자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유와 무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이 세계는 유무의 상호 의존 관계로 되어 있다는 이 말을 노자는 유무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도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대립면의 관계로 되어 있다. 이 관계성을 정치 영역에 응용하자. 삶의 영역에 응용하자. 윤리적 삶에 응용하자 하는 것이 노자의 꿈입니다. 유무상생이란 뭐야? 유와 무가 서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라는 글자로 표시했어요. 다른 은유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일이라고 표시해요. 일. 새끼줄 같이 생긴 일이에요. 이 세계는 대립면의 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립면의 긴장을 무시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면 이건 모든 것이 다 잘못될 것이다. 통치자도 쫓겨날 것이다. 통치를 잘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 세계가 대립면의 긴장으로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해라.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표현하기 있는 거죠, 표현. 그런데 배우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은 표현하는 능력이 거세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든지 항상 한쪽에는 항상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한 삶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기본적인 자세를 노자는 뭐라고 했냐? 그래서 뭐라면 자율이라고 해서 자율.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중요했어요? 자기가 바라는 것과 바람직한 것 사이에서 생기는 엇박자 때문에 인생은 고달프다. 삶에 재미가 없다. 노자의 기획은 뭐냐? 해야 하는 것을 없애고
하고 싶은 것을 다양한 사람들이 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풍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자는 우리를 중시하겠어요? 나를 중시하겠어요? 나를 중시하죠. 돈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덜어내는 일이다.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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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면 어느 단계에는 어디에 도달하느냐? 무의의 단계에 도달해요. 무의. 무의라는 거는 뭐야? 무의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하면 무불이 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노자가 무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불이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지 말자.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마라. 세계가 보여지는 대로 봐라. 보여지는 대로 보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무의예요.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보여지는 대로 보는 사람이 항상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봐야 하는 대로 보는 사람을 이깁니다. 이 무의의 방식이 이 통치에 적용될 때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운영됐는가? 그 가장 훌륭한 통치자의 레벨은 있는 줄만 알지 그 더 이상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통치자가 백성들을 믿지 않으면 백성들은 통치자를 믿지 않는다.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는 어떤 성취도 일어날 수 없어요. 이 가정생활에 좀 응용을 해도 좀 많은 반성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왜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젊은이의 성공이 자기만의 힘으로 이룬 성공이라는 자부심을 자식한테 주면 좀 안 됩니까? 자식을 믿고 사랑하고 기다리면 자기 기준에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자기 기준과 다른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느냐? 무의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라. 넓은 덕을 가진 사람은 약간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건실한 덕은 약간 게으른 듯이 보인다. 진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약간 물러서는 것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큰 성취를 이뤄요. 자기의 자발적 통찰력으로 세계와 관계한다. 그렇게 해봐라.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무의를 실천해서 얻는 효과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천하만큼 사랑하는 사람한테 천하를 줄 수 있다. 영웅은 어디에서 좌절하는가? 어디에서 실패하는가? 일상에서 실패해요. 거대한 것은 대개 이념의 구조물이거든요. 일상에 있는 것들은 진짜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관리하는데 실패하는 사람, 자기를 관리하는데 실패하는 사람, 절대 천하를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노자의 꿈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가 먹는 것을 맛있다고 생각해라. 네 복장을 아름답게 생각해. 네 복장을, 네 거처를 편안하게 생각해라. 네 풍속이 좋다고 생각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먼저 집중해라 하는 거예요. 정치 환경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자는 어떻게 표현하냐? 소국과민이라고 표현해요. 자, 사회 구성원들을 각자 고유명사 속에서 자율적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내자. 내가 작동시킨다. 나는 일반 명사로 살다가는 절대 죽지 않겠다. 고유명사로 살다 죽을 결심을 한 사람들의 총합. 이래야
사회가 역동적이고 건강할 것이다 하는 것이 노자의 주장입니다. 그 병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바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요? 이제 자살하고 싶다라는 걸 제일 많이 표현하는 지금 사람들의 말 속에서는 죽고 싶지 않다. 그 노자 생각을 제가 알 것 같아요. 노자가 아마 내 옆에 왔다면은 내 마이크를 뺏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